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까지가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작화 밸런스입니다. 근데 연재를 하고 싶으면 밀도를 올려야만 가능한 일이 대부분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쥐어짜이게 되죠. 지난 시간까지 시선의 흐름 위에 주제, 부주제, 그리고 엑스트라, 중요한 것을 놓고 그 주위로 퍼지듯이, 아니면 중요한 것, 약한 것, 중요한 것, 약한 것, 리듬, 그렇게 잘 배치해 놓은 후에 그것들을 간격 조절로 자유롭게 보는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노는 게 작화가의 역할이라 그랬죠. 이것들을 잘 보려면 주간지나 격주간지 만화들을 보면 선으로 깔끔하게 캐릭터 묘사하고 배치 위주로 잘 보여준다 그랬죠. 대부분 만화들은 평범하게 선으로 캐릭터 잘 그리고 먹치고, 문법은 콘티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 가능한, 이 정도만으로도 작화의 역할은 충분히 다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이상 밀도를 올린다거나 볼륨을 채워준다는 거는 선택입니다. 만화에서 밀도를 올린다, 볼륨을 준다 라는 거는 맛있게 끓여진 라면에 계란 넣고 파 넣고 치즈 넣고 떡 넣고 그런 개념이죠. 밀도를 올려준다, 채워 넣는다, 이거는 설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적외선 카메라로 보듯이 명암으로 원고를 설계하는 거죠. 실제 만화를 볼 때 먹을 잘 배분한 원고는 가우시안 블러로 흐리게 번져놓고 보게 될 경우 알록달록한 명암이 리듬을 타고 배열해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안경 쓴 사람이 안경을 벗고 만화책을 보면 검고 회색, 흰색, 알록달록하게 보이죠. 울렁울렁하게 보일 거예요. 그 느낌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먹으로 설계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먹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먹칠을 해라,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만화에서의 먹은 꼭 검정색만이 아닙니다. 흰색도 먹이죠. 검은색의 먹을 10이라고 놓으면 흰색은 먹의 명도가 0인 먹이죠. 회색은 먹의 명도가 4나 6일 경우 중간 회색이 됩니다. 만화에서 먹칠을 해라, 명도를 분위기에 맞게 알맞게 조절해준다는 개념이죠. 이제는 먹을 한번 그려볼게요. 먹이 10인 검정색에서 명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회색, 그 다음에 먹이 0인 흰색까지, 이거를 10단계로 나눠서 10장의 카드를 만드는 거죠. 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융통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그리면 검은색, 안 그리면 흰색이죠. 작화에서 그리면 그림만큼 어두워지고 안 그리면 안 그림만큼 밝아진다. 먹카드 4를 꺼냈습니다. 먹카드 4의 회색을 펜으로 그린다면 해칭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선을 굵게 할 경우 간격을 좀 더 넓히는 경우가 있겠죠. 점도 마찬가지겠죠. 작은 점을 촘촘하게 찍는 경우와 굵은 점을 듬성듬성하게 찍는 경우도 모두 다 4가 되겠죠. 굵기와 간격을 통해서 명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올린다, 이때부터 겹치겠죠. 아니면 빗금 쳐서 겹치던가. 잔디를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잔디를 빼곡하게 그려도 먹카드 5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여기서 6으로 올리려면 6만큼 그려야겠죠. 이왕 그리는 거 잎사귀에 결을 그리는 거죠. 라인을 잘 땄으면 그걸로 완성인데 여기서 밀도를 올리고 싶다? 형태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밀도를 올리고 싶은 부분에 그려넣는 겁니다. 밀도를 낮춰서 밝게 하고 싶은 부분은 안 그리는 거죠. 팔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그림자를 그려주는 거죠. 더 올려서 9.5까지 올린다. 아예 새카맣게 칠하고 잔디의 외곽 라인을 흰색으로 남겨두겠죠. 잔디 모양은 유지하면서 밝은 느낌으로 보이게 하려면 먹을 최소화해야겠죠. 잔디가 이렇게 얽혀있으면 잔디와 잔디 사이에 있는 그림자만 그리는 겁니다. 잔디의 어두운 부분만 그리는 겁니다. 최소한의 형태감만 남기고 먹을 빼버리는 거죠. 나무를 그려볼게요. 여기는 먹카드 한 0.5나 2야. 아주 밝은 부분이야. 여기는 먹카드 4 정도 되는 부분이야. 여기는 7 정도 되는 부분이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잎사귀와 잎사귀 사이 부분에 있는 그림자 정도만 약간 그려주겠죠. 그럼 여기는 잎사귀 전체를 그려주는 거죠. 여기는 잎사귀 전체도 그려주고, 때에 따라서는 나무 잎사귀의 가지 같은 부분도, 생선 뼈같이 생긴 부분도 그려주고, 좀 더 모자란다 싶으면은 그림자도 그려주고, 그러면 그림과 동시에 명암이 완성이 되겠죠. 나무 기둥은 나무 껍질의 그 사이사이에 틈을 그려주는 거죠. 여기는 나무 껍질을 그려주는 거죠. 동그랗게 넘어가면 흐름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림자까지 진하게 그려주고, 여기는 빗금을 쳐버리는 거죠. 이 빗금은 반사광이라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겠죠. 단순하죠. 먹카드 설계를 해놓고 그 카드의 숫자만큼
펜으로 명도를 맞춰주는데 먼저 형태를 그리고 더 올리고 싶으면 형태에 있는 디테일한 묘사, 그보다 더 올리고 싶으면 그림자, 그 다음 더 그리고 싶으면 그때서는 명암, 해칭, 이 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해칭은 스크린 톤지로 바뀔 수도 있겠고요. 이제 만화로 얘기를 해볼게요. 작화의 밀도나 볼륨을 올려줄 때도 역시 명암으로 해줍니다. 이때 조명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표시는 보통 전구를 많이 그려주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빛이 켜진다는 겁니다. 그럼 점점 어두워지겠죠. 전구를 켰을 때 이 주위로 점점 어두워지는 거를 연극무대 조명이라고 합니다. 빛이 가장 강한 곳의 그림자는 가장 진해지겠죠. 시선이 여기 집중되죠. 자, 그 다음 글라데이션 조명입니다. 빛이 어둡다가 점점 밝아져서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 경우는 투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시선은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다음은 아치형 조명입니다. 연극무대 조명을 반절로 쭉 잘라가지고 했죠. 연극무대 조명처럼 시선을 가운데에 모아줍니다. 만화에서 배경에 벽이 많으면 이런 조명을 많이 써주죠. 아치형 조명은 밑이 하얗게 뚫려 있어서 글라데이션 효과와 연극무대 조명 효과의 둘의 장점을 동시에 쓸 수가 있죠. 시선이 흘러갔다가 여기 모였지만 그 다음 다시 흘러가기도 쉽죠. 이제는 만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글라데이션 조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걸 숲으로 바꾸면 나무가 있을 경우 이쪽을 어둡게 하려면 그림자를 나무 뒤쪽으로 넣어서 어둡게 해야겠죠. 그리고 나무는 그림자도 넣고 멋도 넣고 뭣도 넣겠죠. 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서 그림자를 넣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머카드에 이 수치 8이나 9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뭔가를 채워서 그려 넣어야 돼. 근데 이왕이면 빛이 여기서 쬐다고 생각하고 그림자를 이쪽으로 넣어서 여기를 그림자를 줘서 그려버리는 거죠. 한번 그리면서 머카드도 맞춰주고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그림자로 인해서 시선이 여기 집중되고 여기에 주인공이 서 있다면 그림자 하나 그리는데 정보 2개를 만족시키니까 좋은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는 그림자를 이쪽으로 그려줘야겠죠. 나는 여기를 계속 흘러가게 하고 싶어. 밝아져야 돼. 그러면 이 나무는 거의 선만 따고 그림자도 빼버리는 겁니다. 어떤 그림자는 먹으로 이렇게 칠하고 어떤 그림자는 톤지로 붙이거나 아니면 그림자를 빼버리는 경우가 설명이 되겠죠. 덩굴숲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여기 있어. 덤불을 이용해서 주인공을 집중시켜야 돼. 그러면 이쪽 그림자가 크고 이쪽 방향으로 나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그림자가 크겠죠. 계속 그림자가 외곽은 큽니다. 안쪽에 나무는 그림자가 적어. 주인공 가까이 있는 나무는 그림자가 거의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실제라면. 하지만 만화에서는 말이 되죠. 이 그림자 모두를 연하게 해주고 주인공의 그림자만 진하게 해줘도 집중이 되겠죠. 이걸 둘 다 섞어봐. 연한 상태로 그림자를 많이 해주고 적게 해주고 연하게 해주고 얘만 통목으로 그림자를 진하게 해주면 2가지 기법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죠. 좋은 그림이죠.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머카드로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조명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는 이만큼만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이나 많이 그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현실에서 존재하는 거 독자들이 알기 쉬운 걸로 배치를 해서 최대한 형태를 따보고 그 형태에서도 명도를 더 올려야 된다. 디테일한 묘사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하늘을 한번 그려볼게요. 글라데이션 명암을 그릴 거야. 그래서 시선을 아래로 흘릴 거야. 하늘에 뭐가 있어? 구름이 있죠. 땅이 있을 경우 구름을 여기다 많이 그리고 위로 갈수록 구름을 적게 그리면 하늘을 칠했을 경우 구름으로 하얀 곳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글라데이션이 됐죠. 구름이 여기 많이 있다고 많이 그리는 게 아니고 나는 시선을 아래로 흘려보내야 돼. 글라데이션 조명을 쓸 거야. 그러면 구름을 아래쪽에다 많이 배치해두면 이 그림을 그린 순간 설계가 맞춰주겠지. 땅은 투시가 이렇게 이쪽으로 뻗어나올수록 가까워지면 돼. 그럼 땅의 결이라든지 많이 그려, 여기는 덜 그려. 글라데이션을 한번 했다가 이 땅으로 호흡을 한번 욱 하고 줬다가 거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이 한번 멈췄다가 다시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먹구름을 꼈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하늘이 밝고 구름이 어둡겠죠. 먹구름을 많이 그려주는 거야. 아래로 갈수록 먹구름이 풀어지겠죠. 반대로 그렸죠. 야경을 그려볼게요. 아까처럼 글라데이션 조명을 쓸 거예요. 한국 독자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시선을 여기서부터 줘야 돼. 여기서부터 주게 하려면 여기에 뭘 배치해야 돼요? 별을 넣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어두운 밤하늘에 이 별을 따라 시선이 재밌게 흘러가겠죠. 여기는 건물 중에서 제일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 있어야만 이쪽으로 시선이 계속 유지되겠죠.
여기에 갑자기 멋있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별만 여기 뜬금없이 있으면 어색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별들이 퍼져나가되 리듬을 주기 위해 좀 더 뭉쳐있는 별도 살짝 그려주는 거죠. 자, 시선이 여기까지 왔어. 건물의 야경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불이 켜진 창문이 많아지는 거야. 창문만 그렸는데 글라데이션이 됐죠. 여기는 가로등을 많이 켜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밝아지겠죠. 이쪽으로 시선을 모이게 하고 싶어. 이렇게 풀어진 그림에 대마를 걸어주는 거죠. 간판도 잡아줘요. 이 건물이 하필 여기 있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시선을 이쪽으로 꺾이게 하고 싶은 거야. 여기 고양이가 쳐다보게 하면 그림이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높은 산을 그려. 안개가 많이 있어. 여기는 안개가 조금 있어. 여기는 안개가 더 적게 있어. 안개의 분포만으로도 글라데이션이 되겠죠. 안개는 산과 산의 레이어 개념으로 거리감을 주기도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먹 설계를 할 때 나무를 그렸어. 여기에 먹카드를 4 정도를 넣어주고 싶어. 빛이 들어왔을 때 4만큼 빛의 각도로 해칭을 써주는 경우도 있겠죠. 나무의 덩어리를 살리고 싶다면 덩어리에 맞춰서 해칭을 써주는 경우도 있겠죠. 나무의 세로의 질감, 이걸 맞추려고 해칭을 써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선택입니다. 빛의 방향만 생각해서 눌러주는 게 보통 나루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덩어리의 방향을 생각해서 시선이 따라가게끔 선을 써주는 편입니다. 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개념의 해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선택이죠. 네모를 그려도 그리기 쉽겠죠.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설계가 들어갔을 거야. 이거를 펜선만으로 덩어리를 내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는 선이 굵고 진하고 풀어주고 살짝 떼. 똑같이 떼. 그 대신 끊어. 여기는 선이 얇아. 끊어졌어. 이 선 끊어진 걸로 명암이 설명이 되죠. 또 배경 보면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끊어져서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직으로 공간을 주기 위해서 글라데이션을 써야 되는데 글라데이션을 그려준 만큼 내가 의도한 것보다 어두워져 버리니까 톤지도 아무것도 붙이면 안 돼. 선으로만 표현해야 돼. 그때 이 글라데이션의 설계만큼 선을 끊어주는 거죠. 만화 보면 가끔씩 선이 끊어진 부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벽면 같은데 이렇게 주간지 만화 보면 이렇게 해칭 많잖아요. 이거는 집중선 그리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데 집중선이 투시에 맞춰서 겹치기처럼 써준 것 뿐이니까 집중선의 개념으로 써주시면 되죠. 대신 주의할 점은 뭐냐면 컷에서 줌인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 컷에서 격자도 이렇게 그려줬다면 줌인이 됐을 때는 이 격자의 간격도 넓어져 주면 줌인이 더 보강이 되겠죠. 그럼 만화에서 밀도에 관련된 예시를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만화죠.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읽어내려갈 겁니다. 도입은 다리죠. 화면에 적당히 잘려서 연결성이 좋게 했어요. 시선이 들어갑니다. 인물들, 먹배분. 많이 그리면 어두워지고 덜 그리면 밝아진다. 몸에 있는 먹의 분포들을 보십시오. 얘 많죠. 얘 적죠. 얘는 얘보다 더 적죠. 애초에 달이란 거는 굉장히 멀리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그 다음 가까워지는 거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원경, 주인공이 있는 중경, 근경, 대마. 조명은 이 인물들이 있는 중경에 넣기 때문에 대마에 역광을 걸어줬죠. 어두운 거를 톤지로만 붙이지 않고 집중선으로 표현해줘서 정보를 2개를 줬죠. 집중선의 길이와 느낌만큼 주인공이 뛰고 있는 속도를 전달해줍니다. 주인공은 정지대 상태로 그려져 있죠. 배경이 날아갔죠. 트래킹 상황이죠. 자, 밀도 만화입니다. 이거는 무슨 조명일까요? 연극무대 조명이죠. 보시면 이 주위로 어둡죠. 가운데로 갈수록 밝아지면서 인물들이 배치돼 있죠. 시선이 집중되죠. 연극무대 조명이라는 설계를 먼저 짜고 책 겉표지는 두껍고 어둡잖아요. 이쪽에는 책이 어두운 것들을 많이 배치를 했어. 그렇죠. 천장은 어차피 어두운 게 좋으니까 어둡게 했어. 먹을 8이나 9까지 올려줬죠. 이 단계는 8이나 9보다 밝은 6이나 7 정도로 먹배분을 해줘야만 연극무대 조명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책과 책장 사이에 있는 틈에다가 그림자를 줬죠. 이유는 하나야. 얘네들보다 먹을 덜 써야만 연극무대 조명을 유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액자도 먹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여기는 액자에 먹이 좀 덜 들어갔죠.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먹칠을 해줬냐? 리듬이죠. 대놓고 밝게 해버리면 이상하니까 어느 정도 재미를 주고 여기다가는 먹을 줘도 전체적으로는 총 함량이 같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 여기서부터 점점 풀어질 거, 나무 결이라든지
천장에 있는 결을 살려주면 좋겠죠. 여기는 어차피 하얀 부분인데 먹을 안 넣을 수 없으니까 이만큼만 챙겨서 넣은 거 보세요. 여기 있는 책에 점으로 짠 티끌 하나 같은 것도 밸런스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왜 이 책은 어둡고 여기 있는 책은 밝게 놔두고 여기 천장은 어두운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왜 이만큼 했는지. 최초 집중시켜줄 곳을 조명을 켜고 먹 설계로 연극무대 조명을 주겠다라고 결정한 후에 그림은 그리면 그릴수록 어두워지니까 딱 설계해놓은 먹 밸런스만큼만 그려야겠다. 이왕 그릴 거면 형태에 어울리는 자연적인 이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재적소에 넣는 거죠. 이 컷도 이 먹의 배치를 보면 연극무대 조명인 거예요. 이 하늘이 이만큼 어두운 이유, 여기 먹이 있는 이유, 대마에 역광이 들어간 이유, 그리고 여기 먹이 있는 이유. 처만 밑이라서 어두운 게 아니고 마침 여기에 먹이 필요했는데 먹을 넣긴 넣어야 돼. 어딜 넣어? 처만 밑에 이만큼 넣어버리면 되겠구나 하고 넣어버린 거죠. 자, 둘러싸이죠. 그러면 여기보다는 벽돌이 아무리 어두워도 칠하면 안 되죠. 그리고 투시를 보십시오. 투시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인물이 기울어졌죠. 그 기울어진 각도만큼 다시 이쪽으로 보내죠. 조금씩 설계가 계산이 되죠. 여기서 먹을 이만큼 안 써버리면 여기가 가벼워지면서 시선이 막혀서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새버리겠죠. 자, 이거 보십시오. 구름이 여기 있는 이유 글라데이션 치기 위해서. 여기 먹이 이만큼 있죠. 여기랑 여기랑 막히니까 시선은 여기에 집중되는 거죠. 연극무대 조명의 일종이죠. 가장 시선이 집중이 되는 곳에 이 시계탑이, 아마 이 시계탑은 이 마을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아니면 만화를 보다 보면 이 시계탑에 의해서 사건이 해결되거나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중앙에 이 시계탑을 놓을 리가 없거든요. 글라데이션이 풀어져야 돼. 뭘로 풀어졌어요? 여기는 돌 조각이 점점 밝아지는 걸로 풀어주고 여기는 구름이 점점 많아지는 걸로 풀어서 산으로 들어갔죠. 연극무대 조명입니다. 이건 아키라라는 만화입니다. 이제 한눈에 탁 들어오죠. 구름은 여기 밑에 많죠. 글라데이션을 잡고 쭉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빌딩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먹 배분이 위쪽이 많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흰 부분이 많아서 글라데이션이 되죠. 근데 그냥 글라데이션이 되지 않고 강 한번 쉬었죠. 약, 중강, 약 다시 풀어지기. 리듬을 탔죠. 그 글라데이션과 리듬을 이 벽의 재질과 창문의 느낌으로 해준 겁니다. 여기는 더 밝게 해주고 싶어 안개 같은 거 있죠. 다시 풀어지죠. 안개가 글라데이션 효과도 주지만 멀리 있는 큰 건물과 앞에 있는 건물의 공간을 분리해주는 레이어 역할도 해주는 거죠. 이 그림을 망쳐버리고 싶어. 그럼 여기에 창문을 빼곡하게 그려주면 순식간에 창문 때문에 평면이 되면서 수직의 공간의 깊이감이 깨져버리고 시선이 분산돼 버립니다. 이거는 주제, 부주제 그것들을 이어주는 파편의 엑스트라 그리고 강양약, 중강양약 보이죠? 자, 이거는 뭐예요? 연극무대 조명이죠. 이 주위로 어둡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밝아져야 돼. 뭘로 하면 좋지? 벽이 벗겨진 얼룩으로 시멘트는 어둡게 하고 벽이 덜 벗겨진 부분은 밝게 해야겠구나. 그걸 배치를 하는 겁니다. 얘와 얘가 이어져야 되는 통로기 때문에 여기는 밝아져야 되는 거죠. 하필 얘는 이만큼 벗겨졌고 여기는 하얗게 시멘트로 남겨놓고 여기는 타일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타일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치만 왜 이 타일은 아래에 뒀어? 여기까지는 밝았어. 연극무대 조명처럼 어둡게 하려면 뭔가를 그려서 어둡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뭘로 하지? 타일을 그려넣자 해서 그린 거죠. 보는 사람은 그냥 이 배경을 볼 뿐이지만 그리는 사람은 어떤 조명을 써야겠다, 어떻게 먹 배치를 해야겠다라고 설계를 한 후에 거기에 맞는 거를 적재적소에 먹 카드에 맞게 딱 그만큼만 배치를 하는 겁니다. 또 그에 어울리는 거를 배치하고요. 어둡다가 계속해서 밝아져야겠다는 설계의 일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이 티끌은 리듬이죠. 그냥 하얗게 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큰 설계는 틀을 깨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자잘자잘하게 반대로 해주고 먹을 넣으면서 재미를 주는 거죠. 이건 3단계네. 글라데이션 조명을 써줬네. 하얀 부분은 그냥 남겨두면 뭐하니까 이왕이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생기는 기류를 안개처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3단계로 나누자. 시선을 집중시켜주기 위해서 벽돌에 먹은 어떻게 썼어요? 연극무대 조명, 여기 먹이 많죠. 그 다음 적죠, 없어지죠. 바퀴가 이 뜨는 이 부분을 향해서 그림이 계산돼서 흘러가는 거죠. 이거는 시선의 흐름, 통로.
연극무대 조명 여기 가운데 하얗게 됐고 나머지는 잔디를 많이 그려주고 어두워져야 되는 외곽 부분은 그림자라든지 먹을 많이 썼죠. 연극무대 조명으로 인물의 전구를 켜고 그걸 중심으로 점점 어두워져야겠다는 설계에 의해서 어두워야 될 이끼들, 나무들 그려준 겁니다. 그럼 이건 뭐야?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는 거죠. 인물들 주위에 안개가 많이 있죠. 왜 그랬겠어? 안개가 인물들을 따라다니나? 아니죠. 여기 밝게 해줘서 연극무대 조명을 만들려면 너무 뜬금없이 그냥 여기만 안 그리면 물론 그래도 상관없지만 어색하니까 새벽이니까 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릴 테니까 깔린 부분을 여기다가 깔아주자. 그럼 자연스럽게 설계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그려야 들어가야 되는지 조금씩 알 수 있겠죠.